자, 대체 왜 이럴까 하고 정치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 사진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볼까요? 대통령이 어제 저녁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대통령 활짝 이 정청래 대표 등과 활짝 웃고 있는데 이 내란 재판부 설치법 같은 최근 야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그럽니다. 자,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어요. 최근 여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속전속결로 지금 속도를 내려다가 지도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진짜 의중은 뭘까요? 이게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두세 달 동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당이 앞서 나가는 느낌을 줄 때 대통령실 쪽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네. 대통령의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개혁이 중요하다. 내란 범죄는 단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좀 헷갈렸어요. 저도 이 부분이 이제 뜻이 같은 건지 다른 것인지. 근데 어제가 사람이 많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있으니까 네. 조금 정리가 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거겠죠. 이제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사안을 조금 천천히 하라는 게 있고 이 사안의 수위를 낮추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제 이야기들은 보면은 조금 부자 쪽에 가깝지 않은가. 수위를 낮춰라. 그렇죠. 뭐 내란 재판부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내란 재판부법을 하면은 위원 제청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늦는 거를 바꾸는 또 뭐 헌법재판소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내일 처리하냐 모레 처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수위를 좀 낮추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추측을 하는 이유는 이건 천천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특검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려면은 빨리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지. 이걸 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전체적인 톤을 낮추는 데에 집중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보자면은 여기서는 언급이 없었지만은 1인 1표제에 대해 가지고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중앙이라는 것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광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고참 당직자들, 시도당 사무처장들 이런 사람들로 모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결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한 번 더 올리겠다 금방 연말 전에 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이제 갈등설이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야기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부와 여당이 뭐 사실상 한 몸인데 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긴다고 보세요? 보편적인 것하고 특수한 것이 둘 네. 다가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는 뭐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계열 정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당청 갈등의 역사를 보면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당이 보통 조금 더 중도적으로 네. 민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공천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네. 민주당 계열 정당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은 조금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고 당은 조금 더 지지층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식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나 지금도 그런 유사점은 보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특수한 점을 보자면은 6월 지방선거가 네. 있고 경선이 그러면은 곧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큰 지방선거 같은 걸 앞두고는 여당에서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영향력도 높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구조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강성 당원들 네. 한테 어떻게 그 평가를 받느냐. 이게 경선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경험칙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도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꺾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런
불협화음이랄까 구조적인 불일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벌써부터 좀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앙위에서 네. 이렇게 꺾인 거죠. 꺾인 네. 것이고 또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임기 초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한테. 대통령이고 정청래 대표가 뭐 강성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정 대표가 뭐랄까 과거의 큰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만큼의 독자적인 자기 기반이랄까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강성 당원에 맞추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1인 1표제 같은 걸로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연내에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이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설치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민들의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점도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 적폐청산이 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네. 오히려 좀 민심을 잃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이제 뭐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 네. 특검이 또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재 범여권 위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특수한 제도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한다. 그런데 사법제도 전반을 바꾸는 것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현직 대통령을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4개, 5개 불려다니면은 그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김만배 씨라든지 이화영 전 지사라든지 뭐 앞으로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한테 뭐가 나타나면은 그게 여론이 달리 나타난단 말이죠. 거기는 한 발 더 나가서 사법제도 전반을 왜 이제 확 뜯어 고치는 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항이랄까 이런 게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슈 장동혁 대표는 왜로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이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든가 윤어게인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장 대표에게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쿠팡 대표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 나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윤태곤 실장님 일단 이 강한 발언, 계엄 사과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해내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윤환홍, 주호영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원조 친한이고 영남계 의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하고 떨어져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원래 뭐 장동혁 대표하고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고 아까 제가 민주당 이야기하면서도 보편성 특수성 말씀드렸는데 네. 보편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은 똑똑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한홍, 주호영 이런 분들이 PK, TK의 중진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선거 때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가운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한테는 지난 12월 3일 네. 비상계엄 1주년이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도 대표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과하는 이야기를 하겠거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한 이야기는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에 벌어진 네. 일이다라는 그 메시지만 SNS에 올리고 아무 일정을 잡지를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하고 연결이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동혁 대표라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기를 원하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의원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장 대표가 이제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럼 장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절연과 최소 계엄에 대한 사과지 않습니까? 이 요구를 우리끼리 싸우는 거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누구냐? 가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장 대표가 최근에 이 공을 들이는 분들이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좀 이른바 뭐 어디서는 극우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강성 보수 유튜버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장 대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분들을 먼저 잡고 중도층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하고 데자뷰 현상이 있는 게 저는 지금 신문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보수적 논조에 네. 중도적 논조, 진보적 논조의 신문들이 장 대표한테 요구한 건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톤의 차이라든지 어휘의 그렇죠. 차이만 있을 네. 뿐이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 신문 안 보고 유튜브만 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어제 있었던 네.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이 당원 게시판 중간조사 결과 네. 발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올린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법적인 거는 뭐 다른 분들이 설명을 잘 하실 텐데 그러니까 네. 장 대표는 지금 이제 막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선을 한동훈 전 대표한테로 쳐가지고 그럼 이제 강경 보수뿐만 아니라 국힘 내에서의 뭐 중도적인 사람들한테 그래도 네. 한동훈은 싫지 않냐라는 이 전선으로 구심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나오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여당에 뭐가 약점이 생길 때 장동혁 대표가 자꾸 찬물이 끼얹는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만 해도 아까 뭐 백혜룡 경정 그 이야기 나왔었죠. 그리고 통일교의 민주당 분들도 많이 뭐 연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녁 다 돼가지고 갑자기 가족 실명까지 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한 것은 뭐 저도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뭐 이러다가 이 친한계하고 이 당권파가 정면 충돌할 수도 있고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러다가 이 장 대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군요. 그렇죠. 뭔가 지금 이제 임계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이걸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대해서 지적되는 사안들의 무게하고 그 당원 게시판 사안의 무게하고 네. 경중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 판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당원 게시판이 더 무겁다라는 식으로 한다면은 네. 되게 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무리하면은 탈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공천권, 뭐 장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러는데 세상에 공천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당 대표가 됐던 누가 됐건 영향력하고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영향력과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 강한 힘을 행사해가지고 뭘 되는 일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면은 탈이 나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당내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이 오히려 지금 장동혁 네. 대표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제 예전에도 뭐 론스타 사건 같은 때 네.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거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다. 이 사람도 우리 당 당원이다. 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면이 훨씬 섰을 건데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개인의 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하니까 한동훈이 보이는 거죠. 이게 색칠을 한다면은 바깥을 까만색으로 칠하면은 흰색만 남아서 도드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인기도 좋고 자꾸 올라간다면은 한동훈의 공간이 사라지는 건데 과연 그러한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